자, 얼마 전 3일 전에 댓글에 에코프로 H는 어떤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거는 혹시 에코프로 HN을 접근하신 방식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력도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신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에코프로 BM 주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관심 갖고 그러다가 또 에코프로 H는 뭐야? 얘도 괜찮네? 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 에코 프로비행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2차 전지고요. 에코 프로 H는 지금 환경사업 부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코 프로비엠은 2016년 5월 1일 날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H는 2021년 얼마 전에 했어요. 다들 한 번씩 하는 생각인데 에코 프로가 이름이 에코인데 약간 환경 쪽인데 왜 얘네가 2차 전지 대장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좀 봐야 돼요. 에코프로는 원래 환경사업 부문을 진행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 안에서 작게 2차 전지에 진입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유망하고 점점 커가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얘를 따로 상장시켜야지 아무래도 이 회사의 전체적인 지분법상 강화되겠다. 해서 얘를 당시에 2016년 5월 달에 물적 분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에코프로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얘는 그냥 동떨어진 회사로 재상장시키는 거예요. 이 방식을 택했던 게 최근에는 LG화학이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했죠. 원래 물적 분할을 하고 나면 또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조 자체를 설명시키면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적 분할은 인간적인 분할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에게 당신 100주 가지고 있어? 우리 배정 비율 0.2야. 그러면 당신한테는 내가 여기서 20주를 에코프로비움 주식 주고 80주는 에코프로에 남겨줄게.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근데 물적 분할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제 표현으로는 주주를 물로 보는 분할이다. 이건 뭐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주주분들은 물적 분할을 당해 보셨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굳이 분할하겠다라 한다면 저는 인적 분할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나온 다음에 욕을 좀 먹긴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 바닥이어가지고 물적 분할하고 얘가 승승장구하고 에코프로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에코프로의 정체성은요. 에코프로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있으면 얘 2차 전지 하고요. 얘는 환경사업 부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 5월 달에 여기서 에코프로 HN도 환경 부문을 빼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요때의 구조는 다행히도 인적 분할이었어요.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비례해가지고 에코프로 HN의 주식을 배정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시계열 관점에서 에코프로 계열사들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을 하자면 16년 5월과 쭉 지나고 21년도 5월 이 전과 이 중간과 그 이후로 지금까지가 되겠죠. 요때는 그냥 에코프로 자체는 환경사업 부문에서 2차 전지를 투자하고 키우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서 2차 전지 따로 나가고 환경사업 부문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겁니다. 에코프로는 사실상 그냥 지분 관리하고 투자 관리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에코프로 HN이 환경 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2021년 5월부터 이 셋 다 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뛰고요. 에코프로 HN도 재상장하고 나서 쫙 뜁니다. 물론 그 이후로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도 같이 뛰었죠. 연말까지. 이 연말이 에코프로 계열사들의 대주주들이 매도가 나왔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에코프로 HN이 여기 올랐던 거는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뭐 환경사업 부문이 엄청 호조세라서 아니면 미래 가능성에 대한 뭐 성장성이 엄청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올랐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냥 에코프로 BM 관련주니까 같이 따라가서 올라갔던 겁니다. 뭐 옛날에 HLB, HL 파워 갑자기 올라갔던 거랑 좀 비슷해요. 지분법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본인이 2차 전지 시장을 투자를 하려고 에코프로비엠을 접근을 했고 에코프로도 봤는데 에코프로 HN이 유난히 싸 보여가지고 샀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2차 전지도 좋고 에코프로라는 이런, 얘네가 에코프로비엠을 키워낸 만큼 추후에 다른 사업을 잘할 수도 있는 거군요. 여기서 물적 분할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이걸 베팅한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순전히 에코프로비의 매력을 느꼈는데 얘도 그냥 관련주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이 가격 메리트라는 게, 이 그냥 차트를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 상장했을 때 이 정도였어요. 딱 분할 상장하고 얘네가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그 지분의 비율대로 받은 게 이 가격대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코 프로랑 BM이 뜨면서 이걸 따라서 여기까지 찍고 쭉 지금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 태초의 가격은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달과 지금 한 8개월 더 지났죠. 5월 달부터 지금이니까 10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얘가 뭐 실질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면, 얘는 요 가격대가 원래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거였고요. 물론 상장 이후 버프 받았을 때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격대와 이걸 시총을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얘가 과연 싼 기업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 상장 이후 버프 가격대에 비해서는 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싸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싸면 이건 의미가 없는 투자인 거거든요. 싸다고 샀는데 나중에 비싸지냐, 이걸 보고 사야 되는 건데, 비싸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면 홀딩 하시고, 아니라면 저는 반등 나왔을 때 터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제가 보는 차트에서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 요 가격대가 에코프로 Hn의 적당 가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청 싸지도 않고요, 엄청 비싸지도 않고요. 그냥 딱 요 정도 가격대에서 노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업황상으로나 지수 위치로 보나. 그래서 기술적 타점으로 본다면 여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에코 프로 BM이랑 에코 프로가 뛸 거를 예상을 하고 얘를 산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뛸 때 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얘가 여길 돌파해주고 나 프리미엄 먼저 갈래 라고 하는 가격에 진입했을 때 에코 프로 BM이랑 에코 프로 살 때 같이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굳이 살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에코프로 HN 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에코프로빔이든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HN이든 얘네가 탄생했던 배경은 1998년. 여기서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환경사업의 세계적인 가능성 속에서 태어났고요. 그 이후로 유해가스 저감 장치, 뭐 제조 기술, 에너지 저감용 VOC 제거 시스템 등등 환경 관련된 기술력을 내세워가지고 크다가 거기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을 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게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ETF에도 기후관리 솔루션, 그리고 기후변화 솔루션,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이 있긴 한데, 그게 사실 중국이랑 미국 쪽에서는 엄청 값어치를 알아줍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안 쳐주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전 이 두 사업 영역이 그렇게 큰 어떤 사업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클린룸 케미컬 필터는 사실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요. 클린룸은. 여기는 사실 경쟁 포화 상태라 가지고 사실 어떤 사업적인 경쟁력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단가 경쟁이 좀 세져가지고 어려운 분야고요. 저는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이 HN 자체가 속해 있는 이 업황이 환경 쪽이고, 이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과 같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쪽에서의 강력한 압박이 오거나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이상 얘네가 전기차보다 더 많은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분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HN이 여기다 플러스로 수소 경제까지 가져간다면 저는 여기다 베팅합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영역만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가 하는 사업도 보면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면 굉장히 고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클린룸 거의 3분의 1씩 사업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돈 버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 잘 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시총에 비해서. 그것도 있고 우연찮게 지분 현황을 봤는데 여기에도 제가 예전에 코프로비에서 얘기를 했던 이루미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11만 원대에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자체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금감원 공시에서 사업자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꿀팁인데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팁을 알려드리려 했는데 여기서 사실 모든 주석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본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다 읽는다?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읽을 때 가장 편한 게 여기 이사의 경영진단 분석 의견이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요. 어, 경영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사진 입장에서 작년 한 해의 어떤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언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주의 상황이고요. 개요. 이것도 넘길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2021년 5월에 환경 부문을 신설해가지고 나왔고 경영 유연성 확보 및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마이크로웨이 시스템을 활용한 산업용 제습기 론칭을 했고 배터리 소재 및 전자재료 소재 사업 개발에 착수하는 등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실 산업용 제습기 론칭까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배터리 소재 및 전자재료 소재 산업 개발에 착수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과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등 경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출액 909억 그리고 영업이익 139억 에코프로 환경산업 부문 지금 에코프로에 남아있는 조금의 더 환경산업 부문까지 합치면 1207억 원 연간 최대 실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고 상태를 봐도 무난하고요. 유동자산 괜찮고 유동 비금융자산 괜찮고 이연보험세자산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요. 자본금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 굉장히 많네요. 이 말은 얘네가 지금 충분히 아까 했었던 기후변화 솔루션 그리고 뭐 클린룸 이런 거 말고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 부문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게 좀 기대됩니다 저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751억 사업 부문별 실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큰 게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5년마다 이행 현황을 점검하니까 2015년 기점이니까 20년 그리고 25년까지 텀이 있네요. 이때 강화할 수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TV에 그 북극 무슨 얼음 큰 거 무너졌다고 하던데 아직 3년 남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괜찮고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 발표되었고 네, 뭐 제가 솔직히 이게 엄청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 환경 문제는 계속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2020년에도 있었고 15년에도 있었고 10년에도 있었고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런 감성적인 내용 말고 정말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돈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각심이 엄청 커졌다 이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에코 프로 HN이 얼마나 해먹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보는데 사실 좀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중단 사업은 없으니까 생략되었고, 환율 변동 영향 같은 경우에는 상승시 음, 이게 환 리스크를 표현한 건데, 환 리스크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해봐야 1억 정도가 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리스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애초에 얘네가 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손상, 감액 손실 없고요. 이동 비율 충분하고 차익권 의존도 25%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영업이 이자 비용, 이자 보상 비율 굉장히 높고요. 부채 비율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단기 차입을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325억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자율 2.4%, 2.3%, 2.2% 싸게 빌려왔네요. SDM 사업. 당사가 추진 중 SDM 사업. 이거 중요하네요. 배터리 소재 개발, 전자재료 소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어, 이건 별 관심이 없는데 이 배터리 소재 및 전자재료 소재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재 생략합니다. 이거 나오면 저가 볼 때는 아까 차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도 한 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매력도가 완전히 환경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임 가니까 같이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상장 초기 단계로 돌아온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얘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신규 사업에서 뭐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에코프로 HN 주주라면 지금 크게 쫄 가격대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뭐 저점이라 표현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싼 가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밖에 내용들이 딱히 뭐가 없네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 SDM이긴 한데 SDM 사업도 200억 규모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유거자금 및 금융권 차익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 중에 있다. 이것 때문에 막 유증하거나 그럴 만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하거나 그게 좀 모자르면 그냥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KB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여기서 2%대면 사실 거저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차입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에코 프로비엠의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고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에코 프로 H를 공략을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적기는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지금 이 구도 자체가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에코 그리고 HN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2차전지의 매력이 있다면 얘네를 공략하는 게 맞고요. 얘는 그냥 아예 지금 환경 부문입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 주석 속에서 읽어보면 HN도 계속 환경만 할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으로 배터리 사업도 야망이 있는 기업이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얘가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쫙 떨어진 거라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배터리 사업에서 뭔가 야마를 보인다면 얘네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 아직까지 투자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였으므로 빠르면 올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나오면 바로 읽고 조금만 검토한 다음에 이 셋 중에서는 그럼 얘가 제일 매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기 전까지는 제가 들었던 생각은 환경 부문인데 굳이 본인이 2차전지 투자하려고 왔는데 환경 부문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필요 없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시장에서도 알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얘가 환경 부문에서 배터리 사업을 가도 되는데 이게 사실 BM이랑 좀 겹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배터리 말고 배터리도 좋은데 플러스로 수소 쪽 한번 건드려 보는 거 어떤가? 라고 제가 만약에 이 경영자랑 친하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짧게 하려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잘 보셨으면 댓글이랑 좋아요 남겨주세요.